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일입니다. 2022년 4월이 됐는데 이제서야 2022년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도 있고 정책이 너무 이제 변화되는 시기다 보니까 사실은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S&P나 REC 현물 가격들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조금 장난치는 내용들도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의사항도 늘어나고 봄이다 보니까 공사도 늘어나고 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지금쯤 한 번쯤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느 때 들으시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고, 정책이 지금 맞고 다음엔 틀렸다 라고 해서 듣는 시점에 따라서 정책이 맞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2년 전에 영상을 틀었던 걸 보시면 지금 현물 금액이 4만원이고 S&P가 60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판매 금액이 뭐 100원 밖에 안 돼요, 킬로와트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한다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현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54,000원, 현물 REC가 54,000원에 S&P가 육지가 한 200원 찍히는 것 같거든요. 육지가 200원이 찍히다 보니까 그러면 250원 정도, 킬로와트당 250원의 단가가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오늘의 금액인 거죠. 그러다 보니 태양광 발전 사업을 여러분께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지금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매출이 이 정도 된다면서요. 우리가 공사비를 한 1억 5천 주더라도 매출이 요번 달 기준으로 한 뭐 250만원 이상 나오다 보니까 연간 한 3천만원 정도 수익이 된다면 한 20% 되는 수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해보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지금의 시점일 뿐인 거죠. 그리고 정책자금 발표안이 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연락을 하셔서 내가 정책자금을 받으려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리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드리죠. 시장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도 사업이다 보니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실패를 합니다. 10명이 달렸을 때 10명 모두 다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다만 달리기 이전에 신발끈 묶고 좋은 신발 사서 신고 달릴 수 있는 준비들을 미리 한 사람들, 스트레칭을 미리 해놓고 준비를 하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지금 저금리 융자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 계획도 되어 있어야 되고 인허가도 받아놨어야 되고 모든 서류를 갖출 수 있는 준비들을 해놓고 발표안이 나면 뛰어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반기에 준공을 하실 테고, 지금 저금리 융자를 받아가지고 발전소를 하려고 해요 라고 지금 시작을 하시면, 예를 들자면 지금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준비를 했는데 내가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할 시점에서는 그 자금이 소진돼서 없어. 그래서 내년으로 그럼 넘어가야 되나? 라고 봤는데 내년엔 정책이 바뀌어서 그 자금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천천히 준비를 계속 하십시오. 계속 준비를 해 나가다 보면 기회가 다시 올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지금도 2022년 봄인데 S&P가 올라가고 REC 금액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00kW 발전소를 하면 아무리 못해도 2,5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데 공사비는 지금 얼마다 보니까 그 정도면 되게 좋지 않아요?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 발전소들, 저는 저희가 솔라트레이드라는 태양광 발전소 매매, 중개거래,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이 발전소를 살까요? 라고 묻는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황은 어떻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어떻고요, 발전 시간은 직전 기준으로 저희가 투명하게 확인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고, 주변 환경은 어떻고 저희가 현장을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할까요 말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수익성 분석을 해놓은 건 미니멈 기준으로 해놨고,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사업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사업자가 되는 거니까요.
발전소가 매출이 조금 작은데 5년 있다가 땅값이 2배, 3배 올라가는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 매출은 잘 나오는데 15년, 20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더 내려올 수 있는 지역들도 있을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돈을 번다는 건 누구나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들어와서 지금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떨어질 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S&P가 200원인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60원이었습니다. 2월달 발전 매출이 3월 말에 들어왔는데 2월 발전 매출이 거의 S&P 매출 기준으로 보면 한 3배 이상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발전소 중에 60원대 발전량 작았을 때에 비해서 2월달에 발전량이 좀 좋았습니다. 게다가 금액이 19만 194원 정도 책정이 되다 보니까 한 3배 매출 차이가 나더라고요. 낮을 때는 높을 때 계산을 못 하시고 높아져 있으면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장기거래 계약이 들어가니 RPS 정책이 어떻게 되니 산업의 입장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사업이 1년, 2년 가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 계속 신문에 발표 나눈 것들이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될 거야? 문정부에서 태양광이 이렇게 안 됐대. 어떤 분들은 태양광이 앞으로 안 좋다는데요? 원자력 한다는데 그럼 태양광은 안 하나요? 아니면 산업이 이렇게 바뀐다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드려요. 신정부에서는 태양광을 그럼 육성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태양광을 육성을 하지 않고 태양광에 대해서 안 좋은 정책을 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급률이 낮아지겠죠. 보급률이 낮아지면 또 급격하게 보급률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하지 말자, 하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추세이고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책도 연동해가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내려 꽂는다고 해서 계속 내려 꽂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오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S&P가 지금 200원, 300원 계속 올라간다. 앞으로 만약에 계속 올라가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00kg 기준으로 250만 원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0kg 기준으로 200만 원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미니멈 기준으로 얼마까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셔야죠 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그러면 100kg 기준으로 왜 300만 원, 400만 원 갈 때를 생각 안 하냐. 저는 언제나 올라갈 수 있는 건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도에 내가 태양광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단적으로 하세요 마세요 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천천히 준비를 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산업이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정책이 변화가 되는지 입장이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관찰을 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 내가 준비가 끝난다면 뛰어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때에 대해서 내가 정책자금을 1.75%를 받기로 했는데 정책자금이 없어졌어. 잠깐만 그럼 좀 기다려보자. 허가를 받아놓고 인허가 개발행위 받는 기관들도 있고 준비 기관들도 있다 보니까 당장에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인허가를 받아놓고 조금 기다려볼 수도 있는 거죠. 또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사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임대를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나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 되게 많죠. 너무 많습니다. 당연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민이 되시면 인허가를 먼저 받아 놓으시면 되죠. 인허가를 받아 놓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영업사원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 이거를 공사를 대출을 PF를 풀어서 바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저희 협력업체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도 진행을 바로바로 하고 계시고 저희 동료들도 있다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영업사원들이 임대 가져가면 임대료를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하고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죠.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업체를 컨택을 하셔서 그 업체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를 주는 방안들을 비교를 해서라도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용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 발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다만 분양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한테
저희가 매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살게요 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10,000건이 조금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만 믿고 기다리시면 좋은 물건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양은 마찬가지. 분양의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 있다면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분양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100% 알지를 않다 보니까 사업안을 100%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에 나와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물건들만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판단해서 전부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모든 물건이 100%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약간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건 발전량이 적고 이건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10년 전에 태양광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지금 다시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제가 2006년에 시작을 했다 보니까 2009년, 11년에 통화를 하셨던 분들이 요즘에 다시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시장이 좋아졌다 해서 다시 알아보려고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시장이 좋아진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인허가를 받고 산업안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추적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 농업용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건축물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지붕 임대용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준비를 하고 관찰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갈 수 있지,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무수하게 1시 반에도 전화가 옵니다. 새벽 1시 반에.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협력업체들한테 전화해서 참 제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그 유튜브 링크에 카톡 주소는 남겨놨지 않습니까? 새벽 1시 반, 2시 반, 3시 반에 카톡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다음날 전화를 드려요. 그런데 저희 협력업체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단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지금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127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이걸 하면 돼요? 그런 거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딱딱 끊어지는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2022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려는 분들께 드리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두루뭉실해요가 아니라 그 정도도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운 좋아서 성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운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인허가 먼저 받으십시오. 기사재 값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변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인허가 먼저 받으세요. 개발행위 진행을 하시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준비까지 해놓으시면 공사 견적을 받았을 때 비딩하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언제나 드리고 있지만, 성격 급한 분들은 언제나 아니 그런 거 말고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제가 시공사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시공사라면 제가 당신들한테 공사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된다면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다. 태양광 산업이 올바르게 자리 잡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 조금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제3자로서 바라보는 시장을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022년 4월 1일인데요. 간단하게 22년 사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에너지의 계획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급등한 금액들, S&P 현물 시장, S&P 가격들 아니면 REC 현물 가격들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별로 없다. 국가의 에너지 기반 기본 계획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지나올 때도 언제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사업들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의 정권에서만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관찰을 하시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시장은 변동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들을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관련 협력업체들한테 괴롭히지 말아 주시고, 네, 요번에 지붕 임대 사업이나 건축물 공장 위에 설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솔라플레이 쪽에 문의를 하시면 이쪽에서 안내를 잘 해드릴 것 같고, 요번에 롱지 모듈에 대해서 협력업체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롱지 모듈 때 구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SM 머티리얼즈 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카톡을 주셔도 좋고 밑에 하단에 참여를 해주셔도 좋으니까요. 저희 협력업체들 괴롭혀서 제 연락처 달라고 하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시면 계속 토론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필요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이야기를 나눠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